책이 1페이지 마케팅 플랜 쓴 그 앨런 딥이 새로 만든 책인데, 이 사람부터도 사업하는 것마다 마케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즉 이제 매출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었다. 고객한테 구매를 강요하는 활동만 했고 안 팔리니까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에는 이 마케팅 기법을 익히게 됐다는 거고, 그 뒤로 이분 성과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빠르게 성장한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쓰고 싶어 했냐면, 비용이 많이 드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그분들 시행착오를 더 이상은 겪지 말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마케팅 삐약이 분들이 마케팅 마스터가 되도록 돕고자. 결국 이 책은 뭐냐면 실무서라는 거예요. 진짜 당신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비즈니스를 실제로 정말 빠르게 성공시켜서 성공이라는 그 보상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는 겁니다. 2024년 출간 즉시 아마존 마케팅 1위. 살아남고 싶다면 돈 쓰는 마케팅은 버려라 라고 제가 썸네일에 적었죠. 여기서 이제 린 마케팅의 의미는 뭐냐면 확고하게 정해진 전략이 없으면 함부로 돈 쓰지 마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뭔가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돈 1억 정도 한 달에 벌어본 분 계십니까? 일단 그런 경험이 없다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런 방식을 어쩌다가 알게는 됐는데 조금 해보다가 포기한 분,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무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불능이죠. 내가 마케팅이라는 애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최소 1억은 깨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4천원 번다는 가정하에 2년은 넘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성공한다는 게 절대 거짓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하루에 서너 시간은 진짜 쪽잠을 자면서 집중적으로 도전해서 깨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미천한 제 경우만 해도 무료 강의, 무료 제품,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상품들을 수천 개 이상의 종류를 취급해봤고, 오로지 그 판매글 한 개만 지금까지 5,000번은 넘게 고쳐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떤 수익 이상을 버는데 필요한 과정과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어린 7살 애한테 처음부터 포르쉐를 준다고 걔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전 못하는 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이 책 목차만 보면 딱 4챕터로 돼 있는데, 기초 단계, 세상에 나와서 아장아장 걸음마는 단계고, 두 번째 챕터는 즉 도구 파트인데 자전거를 넘어서 이제 아반떼 정도는 타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국산차는 넘어서 벤비제, 벤츠, BM, 제네 정도 타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는 디테일인데 포르쉐 이상 타는 단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서두에서부터 이런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마케팅은 아주 쉽답니다. 이 방식만 알고 따라만 해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내 브랜드 자산을 구축을 하게 되고 아주 높은 수익까지 창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비행기에서 그리고 전철 안에서 두 번이나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사실인지 여러 차례 검증을 했습니다. 저는 마케팅과 판매 관련해서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초딩 시절부터 밭농사 지으면서 직접 판매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커서도 매장,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틱톡, 현재 블로그, 카페, 제휴 마케팅, 국내 그리고 해외 구매대행, 스스, 도매, 소매 다 거쳐봤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으로 아주 탄탄한 마케팅 회사도 6층짜리 사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팀을 구축도 했고요. 즉 본질은 상대방은 대체 왜 구매라는 행동을 하는가? 라는 건데, 이 책도 결국 소비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이유, 그걸 아주 전술적으로 녹인 그 방법이라는 게 과연 대체 뭔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돈은 이렇게 버는 겁니다. 이분처럼. 이 책 프레임 바깥으로 잠시 나와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지식이 있다면 이 책 쓴 이 사람 정도로는 정리해서 풀어야겠구나. 그래서 나도 내 브랜드를 만들고 그렇게 신뢰 자본을 쌓아서 결국엔 내 사업 매출도 J커브를 그려야겠구나. 다만 잔소리 하나만 더 하자면, 사람을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자신감을 느낄 때 강력한 실행력이 나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요번에 양궁에서 김우진 선수가 결승전에 왔는데 하필 그 상대방이 지금까지 내가 한 번 이기고 10번 진 선수.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느껴지죠. 왜? 이미 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지는 순간 내가 바라는 금자탑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전 국민 포함해서 세계가 또 지켜보고 있어요. 나는 뒤가 없다, 물불 안 가리고 이기겠다 라는 마음만 먹게 된다면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성과를 내는 추진력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반대로 10번 상대했는데 전부 다 이긴 상대야. 두려운 감정이 생기지 않죠. 그 사람을 상대로는 더 큰 자신감으로 주눅들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뭔가를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든 자신감이든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책으로 돌아와서 전형적인 미국식 사례들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한꺼풀 이렇게 걷어내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찐은 찐이다. 거두절미하고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 이런 거 해본 적 잘 없으실 겁니다. 이 마케팅 뭐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나? 뭐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뭐 누구는 안 해보고 싶어도 그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많거나 아니면 관련 경력이 진짜 뛰어나야 되거나 통찰력까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저자도 그랬고. 근데 이런 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냥 써보는 겁니다. 글도 써보고 영상도 만들고 나를 어필도 해보고 별의별 경험을 가감없이 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통찰이 나는 거예요. 사업에서 마케팅은 선택 아닙니다. 도리어 돈이 불어나는 복리죠. 이게 뭔 말이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야, 너 100만 원 벌래? 아니면 1억 벌래? 이런 질문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어려운 마케팅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책,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책, 총 4챕터로 되어 있는 이 책에서 각 챕터당 꼭 반드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 짚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 전체를 2번 읽고 느낀 딱 한 줄 소감이라면 전문성은 상대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쫄지 마라. 여러분의 표적 고객과 비교하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맞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기본인데, 당신은 혹시 마케팅 대행사에 돈 수천, 수백, 수억 썼는데 매출이 오른 적이 없냐? 네, 없다. 멘토나 또 유명한 분들 컨설팅 받고 또 교육을 받았는데 매출은 또 거기서 거기냐? 마지막으로 타겟이 되는 고객을 모객한 것이 아니라 저품질 고객, 즉 구매력도 없고 잘 모르기도 하는 그런 고객을 상대하느라고 진을 다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도 매출하고 수익 그리고 브랜딩은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뭐냐면 고객을 거래해서 돈 버는 상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고객을 무조건 성공시키려고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점에서 당신 사업, 우리 사업의 성패는 이미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이 접근 방식의 차이가. 그리고 공공의 적 1-1에서 빌런 이원술 역으로 정재용 배우가 백 회장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백 회장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사람은 또 문성근이라는 배우죠. 이제 극 중에 정재용은 최정필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백 회장이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전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도록 도와달라는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정재영 배우가 받은 거죠. 그러나 백 회장은 큰 조직을 가진 아주 잔인무도한 인물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는 겁니다. 물불 안 가리고. 그 사람과 마주한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도륙당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원술은 이런 말을 해서 도리어 이 잔인하고 완전 T인 이 악인마저도 잘 고객을 만드는데 뭐라고 했냐면, 최정필 사장 아시지요? 그런데 왜 못 살게 구는 거지요? 그거 해주고 보통 1, 2억 받았을 거고 뒷돈 받아도 합의 3, 4억은 안 넘었을 거요. 근데요, 내가 빈정상에 우리 둘이 붙어버리면 애들 뒤지는 거 계산 안 나오죠? 가게 불타 없어지면 3, 4억은 좁히 될 테고 나는 내 회사 좀 찢어 먹어도 태산 잡았다는 소문에 1년이면 거뜬히 제기할 거고 백 회장은 운 좋아 사셔도 우리 발목부터 긋고 가니까 골프 등산 다 하신 거고 남은 일생 도자기나 구우시다 가시는 거지요. 그러자 백 회장이 그럽니다. 네가 이렇게 바보짓 하면 누가 보물을 준대 아니면 세상을 준대? 그러자 정재영 배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최정필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내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해야지요. 그러자 백 회장은 그래, 내가 오늘 밤 그 최 사장하고 저녁을 먹지. 그건 그렇고 언제 내일도 좀 부탁해도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 보면서 백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애들이 이 형처럼 신통한 구석이 없어서 말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장면이 끝나요. 내 고객이니까 목숨 건다라는 표현이 저는 이 장면에서 두고두고 새길 말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참고로 정재영 배우는 백 회장 아지트에서 나오자마자 야야 얼른 출발해, 야 오줌 싸웠다, 야 겁나 무서웠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말을 한 거예요. 정리하면 모든 마케팅 여정에서 고객한테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제품 개발보다는 시장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대체 뭐냐? 그런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할 거 아니야 라는 분들께 강력한 팁도 나옵니다. 총 7개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돈과 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편리함. 평생 택시 안 타는 사람도 이런 40도 폭염에는 어떻다? 택시 탑니다. 이 저자도 자전거를 좋아하지만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다. 선호가 편리함을 이긴다는 거죠. 이건 마치 세탁기가 있는데 굳이 손빨래를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세 번째, 섹스와 연애.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죠. 섹스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건 다 섹스에 관한 것이다 라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지위, 명성, 인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토록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눈물나게 노력하는 존재니까요. 다섯 번째, 안전, 마음의 평화, 심적 평화, 기본적인 니즈, 욕구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가, 오락, 놀이.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유, 즉 개인의 자유가 향상되는 그런 아이템인가라는 점입니다. 모든 자기개발서는 단기적인 목표
목표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초장기 목표에 초점을 세우고 있지요. 그러나 그건 인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먼 목표는 인간한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당장 고기를 칙칙 구워서 내 입에 넣어야지 만족을 느끼는 게 인간이라니까. 이 챕터에서도 보면 성과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4가지 요소도 그래서 알려줍니다. 시간, 노력, 위험, 그리고 부작용. 먼저 시간인데 편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약은 A약은 즉시 효과가 있다고 써있고 어떤 약은 3시간 후부터 약효가 천천히 나타난대요.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노력.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평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5분 만에 조립이 뚝딱 돼서 바로 사용 가능 이렇게 할까요? 세 번째는 위험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죽을 위험이 10%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생존할 희망이 90%라고 하는 거. 뜻은 같아. 당연히 후자로 표현을 하겠죠. 네 번째, 부작용. 내가 엔카에서 중고차를 샀어. 얘가 근데 며칠 만에 엔진 개통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이가 망설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간 보증 내지는 일주일간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환불이라는 조건이 나온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챕터, 이제 도구입니다. 도구를 쓰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힘든 노동과 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성과를 쉽게 빠르게 내기 위해서 도구를 쓰는 거죠.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마케팅 도구는 뭐가 나오냐면 CRM, 즉 고객관계 관리 기술이라는 건데, 우리가 일산 아지매 맘카페에 가입하면 가입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가운데 딱 뜨죠. 그런 게 바로 이렇게 자동화된 CRM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뒤로도 재미난 게 나오는데 바로 카피라이팅 10계명이에요. 이게 매출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건데, 이 파트는 2번은 정독하시고 추천드립니다. 159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10계명 첫 번째부터 편견을 깨줍니다. 카피를 쓸 때 사람들은 제목을 보자마자 0.5초 만에 이탈한다, 또는 도입부에서 2초 안에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면 다들 이탈한다. 그래서 이메일도 짧게 써야 되고 동영상도 2, 3분 내로 또는 1분 이내로 짧게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언들이 판을 친다는 건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질은 뭐냐면 사람들은 집중력이 더 짧아진 게 아니다. 그저 지루한 걸 못 참는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미난 거하고 지루한 거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뻔하죠. 그래서 제1 원칙, 절대 지루하게 만들지 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롱폼이나 숏폼 영상 있죠. 이런 카피만 지금부터 100개만 적어보세요. 어떤 걸? 내가 봤을 때 재미난 걸로. 도리어 10년차 카피라이터보다 쿠킹하는 카피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고객을 절대 헷갈리게 하지 마라. 헷갈리게 한 순간 진 거다. 메시지가 불분명하면 어떻다? 고객은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가지가 나옵니다. 흥미롭고 재밌죠? 이제 큰 챕터 세 번째, 자산이라는 파트입니다. 뭐가 내 사업적 자산이 되냐는 건데, 부자가 되는 유일한 교훈을 예를 듭니다. 부자는 노동보다는 자산에서 수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좀 더 열받는 표현을 하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이 없는 사람한테 유일한 선택지는 뭐냐면 노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그 문제는 이 노동이라는 건 확장성도 없고 누구한테 판매할 수도 없고 심지어 중단하면 수입도 끊긴다는 점. 마케팅에서의 자산이라는 건 대체 뭐냐?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나 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본, 투자라는 점. 그러기 위해서 낭비는 없애고 우리 고객한테 더 많이 가치를 줄 그런 투자는 늘리고 업그레이드 하라는 겁니다. 먼저 마케팅 자산으로 언급되는 게 뭐냐면 바로 브랜드예요. 여기서는 그걸 수치로 알려주네. 저도 이거 보고 한 방에 이해를 했어요. 가령 우리가 어떤 회사를 100억에 인수했어요. 인수 시점에 이 회사의 재고는 30억이었고 시설과 장비는 50억 원어치였대. 그럼 남아있는 건 얼마예요? 100억에서 80억 빼니까 20억이 남죠? 그 차익만큼이 바로 브랜드라는 놈의 그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실질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는 내 사업에서 이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면 그럼 나는 브랜드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겠죠. 아무도 안 살 테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브랜드 자산을 만드냐? 마케팅이 글과 영상이 거의 전부라는 점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돈 내고 구매하기 전에 이미 그게 어떤 건지 결과를 미리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럼 브랜드가 생깁니다. 유튜브를 예로 들면 미리 2천만 원짜리 김치찌개 레시피를 전부 공개해서 만드는 걸 뚝딱뚝딱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 레시피 다 봤으니까 뭐 전혀 먹고 싶지 않다. 천만에 오히려 아는 맛이라고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새로 나올 책 가제도 바보처럼 다 퍼주고 부자처럼 벌어라 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내 비밀을 다 까발리면 누가 내 서비스를 구매하냐? 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분은 영원히 자기 브랜드 자산 못 만듭니다. 여러분도 최고의 콘텐츠를 그 노하우를 아낌없이 깠을 때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호감을 얻는다는 사실, 역주행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브랜딩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를 풀어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부 얘기하면 출판사가 싫어할 테니까 여기서 패스. 마지막 네 번째 프로세스 이 파트가
나옵니다. 어차피 실행단에 오면 지금까지 지식들이 전부 버무려져서 나오는 동그랑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익혀서 내 것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소화가 돼서 내 몸이 영양소가 되겠죠. 여기서 마케팅이 복리인 이유가 반복해서 나와요. 나발 라비칸트라는 작가도 부, 관계, 지식 등 이제 인생의 모든 수익은 복리에서 비롯된다고 오바를 떨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멀고 먼 복리 이자가 대체 언제 나한테 와서 10억이니 100억이니 이렇게 오냐는 거예요. 시드도 쥐똥만한데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리 효과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당장의 즐거움이 없거든. 근데 얘가 무서운 게 어느 날 갑자기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훨씬 짧아요. 초기에는 대체 이런 활동이 뭔 이득이 있나? 내 사업에? 입질조차도 없네? 이러면서 실망감이 크다는 겁니다. 마케팅도 자산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한데 먼저 우리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어요. 자신의 전문성, 경력을 기반으로 아직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활동을 하는 거죠. 다만 이 유형은 지루하고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화학과 교수님 나와서 뭐 화학식 알려주면 정말 신나고 마냥 재밌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두 번째로 큐레이터 유형. 그러니까 탈곡기가 어떻죠? 다 익은 곡식에서 껍질을 분리하죠. 막 탈탈 털어가지고. 우리도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은 털어내고 그 안에 맛있는 알맹이만 단 거만 쏙쏙 빼서 전달하는 큐레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구글 번역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아니고 또 영어권 아니어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뭐 아프리카 등등 소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뉴스나 칼럼만 뒤지고 다녀도 구글에서 하루에 100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 인터뷰어 유형이 있고 이건 유명하죠. 다만 하품란을 진행을 할 거면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낫습니다. 인터뷰이한테 거슬리는 질문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쏙쏙 뽑아내야 되겠지. 시청자를 위한 가치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미천한 제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온라인 자산을 구축하는 마케팅 활동은 불과 4년밖에 안 됐어요. 이 짧은 기간에 점차 그리고 급격히 노하우가 쌓이면서 저절로 매출도 비례하게 된 거죠. 다른 비결은 전혀 없어요. 매출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책 마지막에서 어떤 조언이 나오는데 장담컨대 콘텐츠 마케팅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핵심이고 제대로 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바로 부정적인 댓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1000% 동의합니다. 이게 최소한 위협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게 돼요. 여기까지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 총 450페이지 중에서 10분의 1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총점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분량, 이 책은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그렇게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다만 술술 읽히기 때문에 하루에 50페이지씩 일주일을 목표로 빠르게 속독 한번, 그 다음에 나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만 쏙쏙 발라서 정리하면서 또 일독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실용서니까. 자, 두 번째 난이도. 이 책은 초보자와 중수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초심을 잃은 사업가에게도 적극적으로 읽으라고 나온 책이에요. 왕초보도 60-70% 이상은 이해할 정도예요.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효용성, 가치죠. 얼마나 이 책의 가치가 있는가. 5점 만점에 4.5점 주겠습니다. 그럼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4.16 반올림에서 4.2점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린 마케팅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필수죠. 야, 이 책의 필살기가 뭔지 아니? 판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판매하는 방법이야.